만성 피로야. 깜빡깜빡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나.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감기 잘 걸리지? 깊은 수면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해석하셔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걸 방치하게 되면 오히려 만성 불면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수면의 기능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심하면 항암작용, 암을 예방하는 작용까지 있을 수 있어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습관 3가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생활 습관 하나씩 매일같이 실천해 보시면서 가짓수를 늘려보세요. 중장년층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제일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자야지 좋은 거예요? 얼마나 자야 정상이에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사실 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수면 구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수면은 잠을 잘 때 똑같은 상태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반복이 되는 형태로 가요. 1시간 반 정도의 간격 한 사이클을 가지고 4, 5번 정도 잠을 자게 되고 그 한 사이클에는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 수면 각각의 기능을 하는 수면들이 섞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6시간을 잔다라고 하는 거는 4번의 사이클을 거친다는 뜻이고 7시간 반을 잔다는 뜻은 5번의 사이클을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사이클을 3번, 2번 정도 하게 되면 편식을 하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사이클이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골고루 모든 사이클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 사이클만 가지고 먹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깊은 수면이나 렘 수면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충분한 잠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중장년층들에게 권하는 최상의 수면 시간은 7시간 반으로 권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정말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6시간은 최소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면 매번 듣는 얘기들이 정해져 있어요. 나 요즘 피곤해. 만성 피로야. 깜빡깜빡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나. 기억력이 떨어져. 3번째는 나 요즘 왜 이렇게 감기 잘 걸리지? 한마디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수면 부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겪게 되는 몸의 대표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피로 회복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피로 회복은 주로 12시 전후에 많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수면이 박탈되게 되면 전혀 피로 회복이 안 된 채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피로 회복이 안 되면 간에 좋다는 약, 여러 가지 피로 회복제, 영양제를 찾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때에 잠만 잘 주무셔도 우리는 원활하게 피로를 회복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기억력의 감퇴, 인지 기능의 저하예요. 기억력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 주로 저장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전날에 학습하거나 경험했던 것들이 낮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면서 차곡차곡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깊은 수면이 박탈이 되면 역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난 분명히 그래서 이걸 외웠던 것 같고 기억한 것 같았는데 다음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내가 깊은 수면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해석하셔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3번째는 면역력의 약화가 가능해요. 감기에 쉽게 걸리는 분들,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에 오래 시달리는 분들 역시 수면의 기능을 꼭 아셔야 돼요. 수면이 깊은 수면에 잘 갈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항염 물질들,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활성화되면서 자질구레한 바이러스로부터 혹은 세균으로부터 막아주는 기능부터 해서, 그리고 심하면 항암작용, 암을 예방하는 작용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4번째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이에요. 심혈관 질환이랑 무슨 관련이 있으실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면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혈관의 내피에 염증 작용들을 막아서 찌꺼기들이 생기는 걸 막아줄 수가 있고, 또 혈액이 끈끈해져서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주기도 해요. 그리고 수면 상태에서 심장은 쉬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심장이 쉬어본 적이 없어요. 심장이 쉰다는 뜻은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빨리 뛰든 천천히 뛰든 심장은 뛰고 있는 건데, 유일하게 심장이 쉬는 시기는 휴식을 취하는 수면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수면 시에는 심장 박동수가 평소보다 떨어지는데, 여러 가지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심장이 빨리 뛰는 일이 생기고 그럼 더욱더 지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여러 가지 비만과 관련된 대사질환, 숙면 상태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렙틴 같은 식욕을 조절하는 물질들도 있고 한데, 문제는 불면의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증가되게 돼요. 그래서 당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대사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특이하게도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특히 여러 가지 보고들을 보면 9시간에서 너무 과도하게 주무신 경우에도 여러 가지나 우울감 등의 정서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낮잠이 해로운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낮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낮잠은 밤잠을 깎아 먹는 거예요. 밤에 있는 잠을 다 끌어다 미리 빚을 내서 쓴다는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에 낮잠도 많이 잘 수 있고 밤잠도 많이 잘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 몸은 내 생체 시계는 정해진 양의 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잠을 2시간 자버리면 밤에 늦게 잠을 잘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몸에 필요한 잠이 부족하게 돼요. 방금 전에도 제가 환자분 보면서 들었던 질문이, 저는 그래서 너무 바빠서 낮에 2시간 자고 밤에 2시간 자기로 했어요 라는 질문을 방금 전에 받고 왔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낮에 자는 수면은 구조가 달라요. 우리가 필요한 깊은 수면이 매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만 채워준다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빨리 정상으로 회복이 가능해져요. 왜?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생체 시계가 아주 쌩쌩하거든요. 근데 중장년층으로 넘어갈수록 우리 생체 시계는 점점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한번 망가진 패턴을 원래대로 되돌리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해외여행 멀리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시차를 겪게 되시잖아요. 젊을 때는, 20대 때는 1시간 정도의 시차는 하루면 극복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1시간의 시차를 맞추는데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2주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생체 시계는 이미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낮잠은 나이가 들수록 더더군다나 멀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낮잠을 어떤 용도로 쓰셔야 하냐? 잠깐 동안 오후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정도로만 쓰셔야 돼요. 제가 권해드리는 낮잠의 길이는 아무리 많아도 20분 이내로 가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결론적으로 중장년층 분들은 노화의 시작을 겪고 있다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방치하게 되면 오히려 만성불면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미리 만성으로 가기 전에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낮에 일찍 활력 있게 하루를 생활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내 잠을 위한 투자. 40대, 50대, 60대로 가게 되면 내 몸의 멜라토닌은 점점 부족해지고 생체 시계는 고장나고 하면서 예전에 노력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노력을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년층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노력, 습관을 확립하는 시기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패턴은, 만약에 11시에 주무신다고 하면 7시간 반 계산하셔서 6시 반 정도에 기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춰서 1시간 앞당기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7시간 반 정도 되면 깊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활력 있게 아침을 시작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해보셨는데 조금의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10분 정도를 전후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한테 최적화된 기상 시간을 세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습관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시는 거. 두 번째는 과식, 과음하지 않으시는 거. 주무실 때죠. 세 번째는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니 해도 가장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휴대폰의 사용이에요.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는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빛이 너무나 많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불면을 유발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내용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우리는 잘 때 교감신경 억제하고 부교감을 활성화시켜서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휴대폰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도파민을 뿜어져 나오게 하는 너무 재미난 내용들이 많잖아요. 불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가지 이유로 휴대폰 사용은 아무리 늦어도 주무시기 전 2-3시간 이전에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게 있지만 성분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간 음식, 두 번째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건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원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원료가 많으면 멜라토닌을 몸에서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잠자기 좋은
이완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되고 또 멜라토닌 형성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대표적인 음식은 첫 번째 견과류가 있어요. 호두와 아몬드 같은 그런 음식들이 되겠죠. 두 번째는 우유가 있어요. 자기 전에 우유를 조금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근거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과일 쪽으로 가면은 바나나와 체리 같은 것이 대표적인 숙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로 되어 있고요. 이완을 원하시는 분들이 차를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카모마일 같은 차들이 이완에 도움을 주는데 이때 잘못 드셔서 녹차나 홍차 같은 카페인이 든 차를 드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보통은 음식 섭취 같은 경우는 저녁은 주무시기 6시간 이전에 마무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배고파도 못 자겠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말씀드릴 음식을 준비하셨다가 배부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소량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우리 몸은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생활 습관 하나씩 매일같이 실천해 보시면서 가짓수를 늘려보세요. 그래서 완성도 있는 내 패턴이 생기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꿀잠의 세계로 가실 수 있습니다.